어디 시골뜨기 노인네한테 내 아들 등골을 빼서 비단옷을 입혀? 이 도둑년아. 자, 고막을 찢을 듯한 악다구니와 함께 뺨이 매섭게 돌아갔습니다. 평생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고생하신 친정엄마에게 제가 번 돈으로 옷 한 벌 사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돈으로 아파트 월세를 내며 호의호식하던 시어머니는 저를 아들 피 빨아먹는 기생충 취급했죠. 선을 완벽하게 넘어버린 만행. 저는 그 순간 맹목적인 도리를 버리고 자비 없는 돈줄 끊기를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무서운 줄 모르는 아나무인 시월드,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처절한 참교육이 지금 시작됩니다. 엄마, 이쪽이야, 이쪽. 터미널 대합실에서 두리번거리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꼬깃꼬깃한 보따리를 들고 계셨죠.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를 든 채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벌써 와 있었네. 엄마, 무겁게 뭘 이렇게 잔뜩 싸들고 왔어. 무겁긴 뭐가 무거워. 다 너랑 박서방 먹일 반찬 챙겨온 거지. 갓 딴 포도도 좀 가져왔어. 경북 상주에서 평생 포도 농사만 지어오신 우리 엄마입니다. 3주 뒤에 있을 남동생의 결혼식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신 참이었습니다. 엄마의 굽은 등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주름진 얼굴을 보니 왠지 코끝이 찡해졌죠. 어휴, 날씨도 더운데 고생했어. 빨리 차에 타. 남편이 저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우리 박서방 바쁠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마중을 나왔대. 우리가 주차장으로 다가가자 차에서 오전 반차를 내고 기다리던 남편이 얼른 내렸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무거운 짐을 넙죽 받아들었죠. 장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박서방. 회사 일도 바쁠 텐데 미안해서 어째. 에이, 장모님 오시는데 당연히 제가 모시러 와야 하죠. 짐은 제가 트렁크에 다 실을게요. 얼른 차에 타셔서 에어컨 바람 좀 쐬세요. 남편은 늘 이렇게 제 식구들에게 살갑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연봉은 조금 적지만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죠. 저를 아껴주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세상 최고입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시원한 매실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엄마, 땀 식혔으면 우리 빨리 나가자. 어디를? 동생 장가가는 날 입을 예쁜 옷 사러 가야 하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너희 동네 시장에 옷가게 많더라. 거기 가서 대충 싼 거 하나 사 입으면 돼. 무슨 소리야? 오늘 내가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혼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을 보며 엄마는 연신 주눅든 표정을 지으셨죠. 야야, 지훈아. 여기는 뭐 이리 번쩍번쩍하냐. 이런 데는 옷값도 엄청 비쌀 것 같아. 그냥 시장 가자, 응? 엄마, 딸이 번듯한 큰 회사 마케팅 팀장이에요. 이럴 때 돈 안 쓰면 언제 써요. 걱정하지 말고 가슴 딱 펴고 씩씩하게 걸어.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1층의 최고급 한복 매장이었습니다. 고운 빛깔의 비단 한복들이 쫙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눈도 금세 휘둥그레졌죠. 어머님, 이쪽으로 앉아보세요. 피부톤이 고우셔서 이런 파스텔 톤이 참 잘 어울리시겠어요. 점원분이 옥색 치마와 연분홍 저고리를 골라주었습니다. 피팅룸에서 나온 엄마의 모습은 그야말로 딴 사람 같았습니다. 평생 흙 묻은 작업복에 낡은 몸빼 바지만 입고 사셨죠. 이렇게 고운 분인 줄 저조차도 잊고 살았나 봅니다. 엄마, 진짜 너무 곱다. 우리 엄마 미모가 한복을 다 살려주네.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다 늙은 노인네가 무슨 미모냐. 거울을 이리저리 비춰보시던 엄마는 굽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치마자락을 매만지셨습니다. 포도 농사 때문에 거칠어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고운 비단 치마와 닿으니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죠.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엄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슬쩍 소매에 붙은 가격표를 확인하셨죠. 가격표를 본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너무 비싸서 못 입어. 당장 벗어야 하겠다. 엄마, 벗긴 어딜 벗어. 그거 딱 엄마 옷이니까 그대로 입어. 내가 다 알아서 계산할 거니까.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비싼 걸 사. 박서방 알면 어쩌려고 그래. 나중에 부부싸움 나면 안 돼. 남편도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남편도 장모님 좋은 거 꼭 해드리라고 아침부터 신신당부했어. 진짜야? 박서방도 다 아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오늘은 딸내미 지갑 좀 시원하게 털어봐요. 한복을 맞추고 난 후에는 고급 여성복 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결혼식 당일 한복으로 갈아입기 전후로 입으실 정장도 한 벌 필요했거든요. 깔끔하고 기품 있는 정장으로 골랐습니다. 엄마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죠.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찰떡같이 어울리는 베이지색 메이커 정장을 기었고 일시불로 결제해버렸습니다. 양손 무겁게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지윤아, 내 평생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은 처음 입어본다. 우리 딸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이잖아. 애미가 이렇게 넙죽 다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엄마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나 이렇게 번듯하게 대학 보내고 취직시켜줬잖아. 엄마 덕분에 내가 꿀리지 않고 이만큼 벌고 사는 거야. 이깟 옷 두 벌이 대수야. 앞으로는 내 돈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맘 편히 입어.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도 팍팍 해. 알았지? 고맙다, 우리 딸. 내가 진짜 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낳았어. 활짝 웃으며 제 손을 꼭 잡는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저는 곧장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엄마랑 쇼핑 다 끝났어. 자기야, 고생했네. 장모님 옷은 예쁜 걸로 잘 샀어? 마음에 들어 하셔? 응, 한복도 맞추고 정장도 기가 막히게 예쁜 걸로 하나 샀어. 우리 이제 슬슬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해. 당신 언제 퇴근해? 나 지금 마침 도면 작업 다 끝났어. 내가 회사 근처에 한우 고깃집 예약해뒀거든. 장모님 모시고 그쪽으로 바로 와. 주소 카톡으로 찍어줄게. 알았어. 자기야, 이따 봐.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엄마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엄마, 남편이 맛있는 소고기집 예약해놨대. 아이고, 밥은 그냥 집에서 찌개 끓여 먹으면 되는데. 뭘 또 비싼 걸 먹는다고 그래. 괜찮아. 오늘 우리 남편이 한우 쏘는 거니까. 걱정 말고 배 터지게 먹자. 백화점 문을 나서며 엄마와 함께 걷는 저녁 공기가 유난히 선선하고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헌신하신 우리 엄마. 그런 엄마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최고의 선물을 해드린 것 같아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수확한 포도 포장하는 일손이 부족하다며 일찍 상주로 내려가셨습니다. 한복과 정장은 식당일 서울에서 바로 입으시겠다며 안방 한 구석에 고이 모셔두었죠. 엄마, 내가 결혼식 날 주말에 예식장으로 싹 챙겨갈 테니까 조심히 내려가.
뭐냐? 박서방 아침밥 잘 챙겨 먹이고 엄마를 터미널에 배웅하고 저는 곧장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쇼핑백들이 그런 끔찍한 사달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현장 소장님들이랑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알았어, 여보. 조심히 들어가. 전화를 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녀왔음님. 인사를 채 끝마치기도 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죠.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듯한 반찬통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는 제가 어제 엄마에게 사드린 최고급 한복과 메이커, 정장 쇼핑백이 내동댕이 쳐져 있었죠. 심지어 안방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었던 영수증까지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무서운 속도로 제게 다가왔죠. 짝! 눈앞에 번쩍하며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볼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죠.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이 미친년, 내년이 감히 내 아들 등골을 빼먹어? 귀청이 떨어져라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손으로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제 얼굴에 영수증을 휙 집어 던졌죠. 종이 쪼가리들이 제 얼굴을 막고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뭐 하긴 뭘 해. 어디 시골뜨기 총것한테 내 귀한 아들 피 같은 돈으로 비단을 감아? 이 나쁜 년, 너희 집구석은 염치도 없니? 어디 흙바닥에서 뒹굴던 노인네한테 100만 원짜리 옷을 입혀.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시골뜨기 총것이라는 단어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막말?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우리 아들이 밤낮 없이 뼈 빠지게 두면 그려서 벌어온 돈이야. 그걸 친정 애미 치장하는데 홀라당 다 써버려. 너 같은 도둑년은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해.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씩씩거렸습니다. 극강의 허영심으로 똘똘 뭉친 시어머니였습니다. 항상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분이셨죠.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훨씬 높다는 사실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버는 돈조차 다 자기 아들 덕분에 버는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억지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이 옷들 다 제가 번 돈으로, 제 비상금으로 산 거예요. 남편 돈은 1원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요. 제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죠.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버는 돈이 어떻게 내 돈이야? 우리 현우가 집안의 가장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니년이 편하게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거지. 결국 다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랑 매한가지야.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사고방식이 저렇게까지 뒤틀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반찬 좀 챙겨주려고 비밀번호 치고 들어왔더니 꼴이 이게 뭐야? 시어머니한테는 명절에 10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 하나 띡 던져주더니 친정 애미한테는 100만 원이 넘는 비단옷을 사다 바쳐? 이런 근본 없는 년을 며느리라고 들인 내 죄지, 내 죄야.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헛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매달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번듯한 아파트 월세 70만 원, 그리고 다달이 꼬박꼬박 붙여드리는 생활비 30만 원. 그거 전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며느리 돈으로 허세 부리며 호의호식하면서 고마운 줄은 쥐뿔도 모르는 아나무인이었죠. 뺨을 맞은 직후에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밑바닥을 똑똑히 확인하고 나니 오히려 차갑게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저는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을 밟고 천천히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저 때리신 거, 그리고 저희 엄마 모욕하신 거 절대 가만히 안 넘어갑니다.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섬뜩했는지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지금 시어미한테 협박을 해? 내가 틀린 말했어? 시어머니가 애써 목소리를 높이며 제게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어락에 경쾌한 전자음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회식을 갔다던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식이 일찍 파했다며 한박 웃음을 짓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죠.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남편은 허겁지겁 달려와 제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설마 엄마가 때렸어요? 남편의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쇼핑백과 제 얼굴에 던져졌던 영수증 조각들로 향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남편의 눈에 불꽃이 튀었죠.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지훈이한테 손을 대요? 남편이 무서운 목소리로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오냐, 마침 잘 왔다. 네가 밤낮 없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2년이지 친정 애미한테 비단옷을 사입혔다. 그것도 100만 원이 넘는 걸로 말이다.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괘씸해서 한 대 쳤다. 왜 내가 못할 짓 했냐? 시어머니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아들이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굳게 믿는 눈치였죠. 어머니, 제가 언제 그 돈 벌어왔다고 그래요. 남편의 사자 후에 거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훈이가 저보다 연봉 훨씬 높은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 옷들 다 지훈이가 열심히 번 돈으로 장모님 사드린 거예요. 제가 사드리라고 아침부터 신신당부했다고요. 남편의 외침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사주라고 시켰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멍청한 놈아, 내 마누라가 벌어오는 돈도 다 네가 가장 노릇 똑바로 하니까 버는 거야. 어디서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애미한테 큰 소리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달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남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재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쓰다듬던 남편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가 지금 누굴 욕할 자격이나 있어요? 남편이 차갑게 내뱉은 말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혼자 편하게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그거 보증금이랑 매달 나가는 월세 전부 지훈이가 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매달 쓰시라고 드리는 용돈 30만 원도 전부 지훈이 통장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다 내 돈이 아니라 2년 돈이었다고? 네. 제가 번 돈은 대출금 갚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것도 없어요. 지훈이가 자기 돈으로 시어머니 편하게 모시겠다고 그동안 저 몰래 다 감당해 온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훈이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남편의 폭탄 선언에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죠. 여보, 괜찮아? 많이 아프지?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응, 난 괜찮아. 제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남편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남편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몰라서 그랬지, 몰라서. 그게 다 지훈이 돈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금세 태세를 전환하며 비굴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시라고요. 남편은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반찬통들을 몽땅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가방과 함께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아이고, 현우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응? 쾅! 현관문이 매몰차게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죠. 남편은 씩씩거리며 소파에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에 앉아 그의 넓은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 당신은 확실하게 내 편 들어줬잖아. 그거면 됐어.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한 순간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인 며느리의 도리 따위는 지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며느리 강지훈입니다. 아, 네, 며느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살고 계시는 아파트 말인데요. 다음 달로 계약 해지하고 방 빼고 싶습니다. 세입자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머니께는 내일 사장님께서 직접 퇴거 통보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바로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매달 시어머니 통장으로 꼬박꼬박 꽂히던 30만 원의 생활비. 그 자동이체 역시 가차없이 해지해버렸죠.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머니한테 1원 한 푼도 안 쓸 거야.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번 돈으로 챙겨드리든 말든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끝이야. 제 단호한 선언에 남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내 돈으로 어머니 모실 생각 추호도 없어.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진작에 내가 이렇게 끊어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매월 5일 시어머니의 아파트 월세 납부일이자 생활비가 입금되는 날이 밝았죠. 오전부터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번쩍이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매정하게 뒤집어 놓고 서류 작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징징징, 징징징.
핸드폰은 책상 위에서 쉴 새 없이 진동을 토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재중 전화는 무려 50통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죠. 문자 메시지도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지훈아, 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라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통장에 생활비도 안 들어왔다. 전화 좀 받아봐라. 응? 지훈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노인네가 돼서 주책을 떨었어. 기세등등하게 제 뺨을 후려치던 그 표독스러운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매달 숨쉬듯 들어오던 월세와 생활비라는 돈줄이 끊긴 겁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저는 다급한 문자들을 읽고도 코웃음을 치며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퇴근 후 남편과 함께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현관 초인종이 부서져라 울리기 시작했죠. 문 열어라. 내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문 좀 열어봐. 현관문 밖에서 앙칼진 여자 목소리가 찢어질 듯 들려왔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에 얹혀 살며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부추기던 바로 그 얄미운 시누이였습니다. 아이고, 현우야. 지훈아, 내가 잘못했다. 문 좀 열어다오, 제발. 시어머니의 처절한 곡소리도 현관문을 넘어 함께 들려왔죠. 제가 흠칫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찌개를 먹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남편은 성큼성큼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에 붙은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꾹 눌렀죠. 밤중에 남의 집 문 앞에서 무슨 행패야. 야, 지금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올케가 집주인한테 방 빼겠다고 직접 전화했다며? 생활비도 다 끊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왜 안 돼? 그 집 보증금이며 월세, 전부 지훈이 피 같은 돈으로 낸 건데. 누나도 염치가 있으면 그동안 지훈이 돈으로 호의호식한 거 부끄러운 줄 알아. 뭐라고? 인터폰 너머로 시누이의 경악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충격받은 시누이 옆에서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매달렸죠. 현우야, 이 애미가 무릎이라도 꿇으마. 방 빼면 당장 네 누나랑 나랑 어디로 가니? 우리가 오갈 데 없는 거 뻔히 알잖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지훈이 뺨 때리고 막말 쏟아낼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알아서 보증금 없는 원룸을 구하시든 고시원을 가시든 알아서 하세요. 다시는 저희 부부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지훈이 괴롭히면 그땐 저도 경찰 부르고 가만 안 있습니다. 남편은 그 모진 말을 끝으로 인터폰의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현관문 밖에서는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시누이의 원망 섞인 비명도 들렸죠. 하지만 남편은 매정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밥 먹자. 맛있는 찌개다 식겠다. 남편이 제 밥그릇 위에 도톰한 계란말이를 올려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 밖에서 들리던 시끄러운 소동은 자정이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커다란 짐 덩어리를 훌훌 털어버린 기분이었죠.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누이의 번호가 떠 있었죠. 어제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경고했는데도 또 연락을 하다니 정말 끈질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곧바로 차단하고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들의 처참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죠. 저는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옳게, 옳게, 진짜 우리한테 이럴 거야?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이의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어제 남편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옳게,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집주인이 아까 아침에 와서는 오늘 당장 짐 빼라고 난리를 쳤어. 당장 쫓아내겠다는 거야. 신우이의 목소리 너머로 쿵쾅거리는 소리와 짐을 싸는 듯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저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차갑게 대꾸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미쳐서 헛것을 봤어. 제발 집주인한테 전화 한 통만 해서 방 빼는 거 취소해 달라고 해다오.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시어머니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제 뺨을 때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굴하게 매달리시다니 참으로 우스운 꼴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시골뜨기 촌 것이라고 막말하셨죠? 제 돈으로 산 옷들을 보면서 내 아들 등골 빼먹는 도둑년이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잘나신 아들 곁에서 두 분이서 알아서 잘 살아보세요. 제 단호한 말에 신우이가 악을 쓰며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피부치한테 이래. 엄마가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실수요? 며느리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게 실수입니까? 그동안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셨잖아요. 이제 와서 뻔뻔하게 동정심에 호소하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가만히 있는 옳게를 건드려서 이 사달을 만들어. 내가 옳게 심기 거스르지 말라고 했잖아. 현우가 준 돈인 줄 알았지. 내가 알았니? 너는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아, 진짜 짜증나. 당장 모아둔 돈도 없는데 이 짐들을 다 들고 어디 고시원이라도 가라는 거야. 엄마가 다 망쳤어. 두 사람의 악다구니가 전화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은 굳이 남들을 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해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서로를 뜯어먹을 듯 싸우는 소리를 생중계로 들려주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서로를 탓하며 헐뜯는 모녀의 목소리는 한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싸움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옳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엄마 잘 설득할 테니까, 응? 월세만 당분간 내주면 안 될까? 신우이가 다시 저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형님, 두 분이서 싸우든 말든 제 알 바 아니니까 이제 진짜 전화하지 마세요. 다음에도 또 전화하시면 그때는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매정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까맣게 꺼지자 제 입가에는 저절로 시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낮에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뭐? 기어코 당신한테까지 연락을 했단 말이야?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화를 냈습니다. 응, 짐 싸면서 둘이 엄청 싸우더라고. 형님이 어머니한테
왜 내 심기 건드렸냐고 악을 쓰더라. 제 말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구제불능이네. 자기가 얹혀 살면서 빈대 붙어놓고 이제 와서 어머니 탓을 해? 당신은 이제 신경 쓰지 마. 고마워, 여보. 남편의 든든한 말 한마디에 남아있던 피로까지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오붓하게 과일을 깎아 먹었습니다. 10월드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우리 부부의 저녁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달콤했습니다. 일과 삶의 평화가 완벽하게 찾아온 듯 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업무에 집중하고 있던 제자리에 내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마케팅팀 강지훈입니다. 지훈아, 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쉰 목소리에 저는 하마터면 전화를 끊을 뻔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오말숙 씨였거든요. 제 회사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예전에 네가 준 명함 보고 회사 대표 번호로 걸어서 연결해 달라고 사정사정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지훈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나 좀 살려다오. 응? 시어머니는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더 이상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상관이 없니? 우리가 쫓겨나서 온 곳이 어딘 줄 아냐? 보증금도 없이 월세 30만 원짜리 햇빛도 안 드는 반지하 단칸방이다. 벽에는 곰팡이가 시커멓게 슬었고 바닥에는 벌레가 기어다녀. 내가 늙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니? 시어머니의 비참한 현실 묘사에도 제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차가운 코웃음을 쳤죠. 그동안 제 돈으로 번 듯한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셨으면 됐잖아요. 이제 아들 돈으로 호강하시면 되겠네요. 아, 아들 돈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하다고 했죠? 그럼 형님 떨어 돈 벌어오라고 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오열했습니다. 성이 그 기집애는 아침부터 나한테 소리만 빽빽 지르고 나가버렸다. 내가 지 인생 다 망쳤다면서 나보고 혀 깨물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퍼붓더라. 내가 어쩌다 내 딸년한테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돈줄이 끊기니 허울 좋던 모녀 사이도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토록 얄밉게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였는데 말이죠. 그러게 있을 때 잘하셨어야 하죠. 제 뺨을 치시던 그 매서운 손맛 아직도 기억납니다. 시골뜨기 총것이라고 저희 엄마 모욕하시던 그 표정도 아주 생생하고요. 지훈아,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네가 우리 현우보다 돈 잘 버는 거 알면서도 질투가 나서 꼬장이 났었어. 제발 나를 좀 용서해다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반지하 방에서 형님이랑 매일 지옥같이 싸우면서 평생 사세요.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에 대한 완벽한 대가입니다. 남편한테 백날 연락해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남편도 이미 어머니랑 형님 벌레 보듯 끔찍해 하니까요. 뭐라고? 다시는 이 회사 번호로도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업무 방해하시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지훈아, 내 말 좀. 딸칵. 저는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체증까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지. 응, 당신도 고생했어.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놓았죠. 식탁에 앉아 남편에게 낮에 회사로 걸려온 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서 오늘 내 자리로 내선 전화가 왔었어. 남편이 국자를 든 채로 흠칫 놀랐습니다. 뭐? 회사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내서? 당신한테 몹쓸 소리 한 건 아니지? 아니야. 햇빛도 안 드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났다면서 엉엉 우시더라. 형님이랑 매일 지옥같이 싸우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시더라고. 남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는 듯 하더니 이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모신 은혜를 원수로 갚았잖아. 당신은 눈곱만큼도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도 하나도 안 불쌍해. 그냥 꼴 좋다는 생각만 들더라. 잘했어. 앞으로 또 회사로 전화 오면 그냥 무조건 끊어버려. 알았지? 알았어, 여보.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 나 지금 좀 늦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회사 로비에 누나가 찾아왔어. 뭐? 형님이 거길 왜 가? 경비원 아저씨들이랑 실랑이하고 난리가 나서 내가 지금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남편이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철렁 내려앉는 가슴을 부여잡고 퇴근길에 올랐죠. 혹시나 마음 약한 남편이 신우이의 눈물바람에 속아 넘어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거린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남편은 겉옷을 소파에 휙 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도 마. 완전 거짓골을 해서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더라고. 세상에 뭐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쓰러졌대. 뭐? 쓰러져? 반지하 방에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하고 밥도 며칠째 못 먹어서 알아누우셨다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현우야, 제발 10만 원만, 아니 5만 원만 빌려줘. 엄마가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쓰러져 있어. 누나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악을 쓰더라고. 세상에 회사 로비 한가운데서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수군거리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야. 남편의 미간이 좁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 병원비 하라고 돈 좀 쥐어서 보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1원 한 푼 안 주고 그냥 매몰차게 돌려보냈어. 정말? 당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마음 안 흔들렸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진짜 쓰러졌다고 해도 내 알 바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내가 누나 손을 확 뿌리치면서 그랬지. 누나가 멀쩡하게 두 손 두 발 다 있는데 왜 나한테 돈을 구걸해? 당장 식당 주방에 가서 접시라도 닦으란 말이야.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막말을 해? 우리가 진짜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도 너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누나가 눈을 까뒤집고 소리를 지르길래 내가 아주 쐐기를 박아줬어. 굶어 죽어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내 아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 나한테는 가족도 아니야. 그렇게 소리치고 경비 아저씨들한테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바로 올라왔어. 남편의 단호한 처신에 저는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어. 당신 마음 많이 안 좋았겠다. 저는 남편의 넓은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마음은 하나도 안 아파. 당신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아.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서로 원망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해. 남편은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자. 응, 알았어. 당신 말대로 이제 정말 우리 가족만 생각할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허영을 채우기 위해 며느리를 짓밟았던 시어머니의 말로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의 악행을 부추기던 얄미운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제가 내린 벌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은 것이죠.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평생 흙먼지 속에서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혼주로 만들어드리는 일 말입니다. 다가오는 동생의 결혼식이 너무나도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생의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난 저는 남편과 함께 콧노래를 부르며 서둘러 외출 채비를 마쳤죠. 여보, 넥타이 삐뚤어졌다. 이리 와봐. 내가 매줄게. 고마워, 자기야. 오늘 장모님 메이크업 받으시면 진짜 얼마나 예쁘실까? 내 말이. 나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우리는 서울로 미리 올라오신 엄마를 모시고 청담동의 유명한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결혼식 전문 메이크업숍이라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지훈아, 뭘 이런 비싼 데서 화장을 다 하냐? 그냥 집에서 분 바르고 루즈나 하나 쓱 칠하면 되는데. 엄마, 오늘 주인공은 신랑 신부 다음으로 양가 부모님이야. 제일 예쁘게 하고 가야 하지. 우리 엄마 오늘 미스 코리아 만들어 달라고 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 놨으니까 얌전히 앉아 계셔요. 엄마는 멋쩍은 듯 웃으시며 메이크업 의자에 조심스레 앉으셨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자 엄마의 까맣게 그을린 피부가 화사하게 피어나기 시작했죠. 1시간쯤 지나 메이크업과 올림머리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탈의실에 들어가 그날 백화점에서 맞춘 옥색 치마와 연분홍 저고리로 갈아입으신 엄마. 탈의실 커튼이 열리는 순간 저와 남편은 약속이나 한 듯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와, 장모님. 진짜 너무 고우십니다. 제가 살면서 본 혼주분들 중에 제일 아름다우세요. 남편의 너스레에 엄마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박서방도 참. 노인네 놀리지 마. 엄마, 놀리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예뻐서 나 방금 눈물 날 뻔했잖아. 저는 거울 앞에 선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밭에서 쭈그려 앉아 일하시느라 굽었던 등이 오늘만큼은 꼿꼿하게 펴진 것 같았죠. 머리에 꽂은 은은한 진주 비녀와 고급스러운 비단 한복이 엄마의 기품을 한껏 살려주었습니다. 진짜 내가 맞나 싶다. 우리 딸 덕분에 애미가 호강을 다하네. 고맙다, 지훈아. 진짜 고마워. 엄마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고 제가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화장 번져. 오늘은 절대 울면 안 돼. 알았지? 그래, 알았다. 우리 딸이 해준 예쁜 화장 지워지면 안 되지. 우리는 기분 좋게 미용실을 나서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크고 화려한 예식장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벌써부터 친척 어르신들과 하객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동생과 함께 하객 맞이석에 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아이고, 순호가. 너 오늘 진짜 곱다, 고와. 상주에서 포도 농사만 짓던 그 순옥이 맞아? 큰 이모와 작은 외삼촌이 다가와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한복은 또 어디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맞췄대? 빛깔이 아주 예술이다, 야. 우리 지훈이가 해줬어.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걸로 빼주더라고. 엄마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친척들 사이에서 주눅 들어 지내시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환한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계셨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제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몽글몽글해졌습니다. 자기야, 장모님 진짜 행복해 보이신다.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온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응, 그러게. 진작에 이렇게 해드릴 걸 그랬어. 매번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 무심했어. 제 말에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하면 되지. 장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오늘처럼 계속 웃게 해드리자. 고마워,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든든하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양가 어머니 화촉점화 순서가 되었습니다. 우아한 자태로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면보다도 아름다웠죠. 조명 아래 반짝이는 연분홍 저고리가 엄마의 지난 세월을 다 보상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객석 곳곳에서 신랑 쪽 어머니 정말 우아하시다는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제 어깨가 다 으쓱해졌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느라 연신 천장을 올려다보아야 했죠. 식이 끝나고 가족사진 촬영 시간. 사진사가 활짝 웃으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다 같이 김치. 김치. 저와 남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엄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진짜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시각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 비참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그 두 사람 말입니다. 그들이 머릿속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어 불길한 상념을 털어냈습니다. 오늘은 오직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행복에만 집중하고 싶었으니까요. 성공적으로 예식을 마치고 연회장으로 이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한복에서 백화점에서 샀던 베이지색 메이커 정장으로 갈아입으셨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올림머리에 기품 있는 정장까지 갖춰 입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 중견기업의 멋진 여장부 대표님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세련된 자태였죠. 엄마, 정장 입으니까 진짜 딴 사람 같다. 너무 멋있어. 정말? 다 늙어서 이런 거 입으니까 좀 어색한데. 엄마는 옷깃을 매만지며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연회장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도 칭찬은 끊이지 않았죠. 순호가, 넌 어쩜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귀티가 나니? 옷이 날개라더니 우리 순옥이가 오늘 제일 빛난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친척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엄마에게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얼굴에서는 하루 종일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친척들을 배웅한 뒤 우리는 엄마를 모시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엄마, 며칠 더 있다가 가지. 뭘 그렇게 급하게 내려가. 제가 아쉬운 마음에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포도밭에 일거리가 산더미야. 오늘 이렇게 호강했으면 됐지. 더 바랄 게 뭐 있겠니? 엄마는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지훈아, 그리고 박서방. 오늘 이 못난 애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장모님, 못난 애미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남편이 엄마의 짐을 챙겨드리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모실 테니까 건강만 하세요. 우리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엄마가 타신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수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풍요로웠죠. 여보,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 당신도 고생했어. 장모님 그렇게 활짝 웃으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더라.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기대 앉았을 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지잉지잉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갸우뚱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옳게 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찢어질 듯 날카로운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미간이 확 찌푸려졌죠. 형님? 저는 할 말 없으니 끊겠습니다. 잠깐만. 제발 끊지 마. 옳게, 우리 엄마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 신우이의 절박한 외침에 저는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경찰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까 아침에 엄마가 그 좁아터진 반지하 방에서 답답하다고 난리를 치다가 주인집 아주머니랑 시비가 붙었어.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아주머니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대. 합의금 안 물어주면 당장 구속시킨다는데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가 끄끄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옳게, 제발 합의금 500만 원만 빌려주라. 응? 내가 진짜 평생 식모살이라도 하면서 갚을게. 엄마 저대로 감방 가게 생겼어. 기가 막혔습니다. 반지하로 쫓겨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새 폭행 사건까지 저지르다니요. 허영심만 가득하던 시어머니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이제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형님,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돈을 빌려줄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아니, 올케가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이 오가는 일인데 피도 눈물도 없는 건 아가씨랑 어머니죠. 남의 귀한 딸뺨을 후려치고 돈줄 다 끊기니까 이제 와서 가족 타령입니까?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합의금이 없으면 감옥에 가시면 되겠네요. 거기 가면 적어도 반지하 곰팡이 냄새는 안 맡으실 테고 밥은 삼시세끼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어머니한테는 오히려 거기가 천국일지도 모르겠네요. 뭐라고? 옳게, 지금 말 다 했어. 네, 다 했습니다. 다시는 저한테든 제 남편한테든 이런 하찮은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로 형님 목소리 한 번만 더 들리면 그땐 제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서 스토킹으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신우이의 숨소리를 차갑게 잘라내며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여보, 누구야?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살벌하게 통화해?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이야. 어머니가 집주인이랑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경찰서에 넘어갔대. 합의금 달라고 전화했더라. 남편의 두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합의금 없으면 그냥 감옥 가시라고 했지. 밥도 공짜로 주는데 거기가 천국 아니냐고.
제 말에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살아야 정신 차려. 남편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진짜 이제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 신경 쓰지 말자. 응, 나도 이제 진짜 끝이야.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어. 저는 남편의 품에 기대며 핸드폰을 탁자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평온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들의 지옥 같은 현실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우리 부부만의 온전하고 눈부신 평화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코끝에 스치는 바람이 제법 따뜻해진 완연한 봄날이었죠. 시어머니는 폭행 사건으로 며칠 유치장 신세를 졌습니다. 결국 시누이가 사채까지 끌어다 쓴 합의금 덕에 간신히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물론 남의 입이나 SNS를 통해 건너 알게 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빌리러 사방팔방 전화를 돌리던 시누이가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거든요. 경찰에 끌려가면서 제게 직접 악을 쓰며 뱉은 말을 통해 그 비참한 결말을 두 귀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그들과 완벽하게 연을 끊어버렸죠. 주말을 맞아 저는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동네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봄나물 좀 넣고 된장국 끓일까? 오, 완전 좋지. 장모님이 저번에 챙겨주신 집된장 아직 남았어? 응, 냉장고에 아주 넉넉하게 있어. 우리는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 허름한 국밥집 뒷골목에서 귀에 익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군뱅이처럼 민기적거릴 거야. 빨리빨리 음식물 쓰레기통 비우라고. 사장님이 또 욕하잖아. 무심코 고개를 돌린 제 시선 끝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때에 찌든 앞치마를 두르고 빨간 고무장갑을 낀 채 악을 쓰는 시누이. 그리고 그 옆에서 파김치가 된 얼굴로 음식물 찌꺼기를 치우고 있는 시어머니였죠. 두 사람 모두 식당 뒷일질을 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사채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이게 무슨 꼴이야. 내 인생 다 망쳤어. 시끄럽다 이년아. 네가 평생 얹혀 살면서 내 돈 다 파먹었으면서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들개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허영심 가득하던 시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허리가 굽고 얼굴이 상해 10년은 좋기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끙끙거리며 허리를 펴던 시어머니와 길 건너편에 서 있던 저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퀭한 두 눈이 화들짝 놀란 듯 커다랗게 벌어졌죠. 지윤아. 시어머니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제 이름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소리에 시누이도 획 고개를 돌려 저와 남편을 발견했죠. 번듯하고 깔끔한 봄 코트 차림으로 여유롭게 웃고 있는 저희 부부의 모습, 그리고 시궁창 같은 악취 속에서 뒹굴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 그 완벽한 대비에 시누이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얼른 가자. 저희는 그들을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하며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이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불행은 제 알바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장을 다녀온 그날 오후 저희는 곧바로 차를 몰아
친정이 있는 경상북도 상주로 향했습니다. 동생 부부도 마침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사를 하러 내려와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포도밭 비닐하우스 앞 평상에 모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아이고, 우리 예쁜 딸이랑 든든한 박서방 왔네.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훌훌 벗어던지고 버선발로 달려 나와 저희를 반갑게 안아주셨습니다. 남편은 넉살 좋게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며 활짝 웃었죠. 장모님, 오늘 저녁은 무조건 소고기 파티입니다. 제가 한우 툭불로만 싹 다 털어왔어요. 뭘 또 이렇게 무식하게 비싼 걸 잔뜩 사왔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참. 엄마는 입으로는 타박을 하시면서도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상에 둥글게 둘러앉아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가족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시원한 봄밤의 하늘 위로 평화롭게 퍼져나갔죠. 지훈아, 내 덕분에 애미가 참 호강하고 산다. 앞으로도 우리 식구들 이렇게 아프지 말고 둥글둥글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맛있게 구워진 고기로 쌈을 크게 싸서 제 입에 쏙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앞으로 내가 우리 엄마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게 해줄 테니까 건강만 해. 남편도 질세라 엄마의 밥그릇 위에 고기 한 점을 척 올려드리며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지훈이 옆에 제가 딱 방패막이로 버티고 있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만 믿으세요.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시골집 마당의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따뜻하게 귓가를 맴돌았죠. 오랜 시간 저를 옥죄어 오던 며느리라는 굴레와 시월드의 악몽은 이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거짓된 도리와 맹목적인 희생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제 손으로 직접 쟁취해낸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제 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는 남편과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억지 앞에서도 이 소중한 평화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상식 없는 이기심에 맞서 날린 통쾌한 참교육. 그 끝에 찾아온 눈부시게 맑고 달콤한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죠.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흙먼지 속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본 우리네 어머니들입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짓밟고 자신의 허영심만 채우려던 시어머니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기막힌 사연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악행을 무조건 참아주며 며느리의 맹목적인 도리만 강요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신의 피땀으로 일군 소중한 가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매섭고 단호한 결단도 필요한 법입니다. 가장 든든한 내 편인 남편,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고운 친정엄마와 함께할 주인공의 눈부신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내 곁에 진짜 소중한 인연을 한 번 더 안아주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참교육 사연.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